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하고 망설이실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멋진 외모를 갖추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불행해지고 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로보다는 냉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일부 인간은 왜 불행한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말이죠. 문제는 이 의지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 어떤가요? 이미 익숙해져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곧 더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결핍으로 고통받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함에 빠집니다. 행복은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부 쇼펜하우어가 정의한 행복.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즐거움이 많은 상태, 원하는 것을 얻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다.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큰 기쁨이나 황홀함 같은 건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행복은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든 상태일 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을 좇을수록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추구하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니까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덜 괴로울까에 가깝습니다. 3부 비교가 불행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다가 기분이 나빠진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여행 사진, 동창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주목하는 순간 사라진다. 실제로 당신의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직장, 괜찮았던 집, 괜찮았던 관계들이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남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신경 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이 덜 괴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4부 고독의 힘. 쇼펜하우어는 다소 냉소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고독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면이 빈 사람 항상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지루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자극을 찾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 혼자서도 평온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음악을 듣고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부 쇼펜하우어식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살아야 덜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욕망을 줄여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욕망이 클수록 결핍도 커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2.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이 오히려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3. 비교하지 말 것.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세요. 4. 지적인 삶을 추구하라. 쇼펜하우어는 지식과 예술, 특히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능력은 물질적 쾌락보다 훨씬 오래가는 위안을 줍니다. 5. 연민을 가질 것.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민의 윤리를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육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200년 전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 더 잘 어울립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성공과 인정을 요구받는 시대. SNS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고 광고는 계속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불행해지는 방식을 줄여라.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는 대신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행복 같은 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덜 괴로운 선택, 조금 더 평온한 하루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